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철입니다. 자,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은 대학 동기죠.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사이고요. 정치 입문도 거의 같은 시기에 했어요. 한 명은 판사 출신 나경원, 검사 출신 원희룡이죠. 소위 이제 이회창 퀴즈라고 아시죠? 이회창이 이제 영입한 케이스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진들, 소위 뉴페이스들을 많이 영입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희룡, 나경원, 그리고 유승민, 조윤선, 오세훈,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같이 다들 중량급 정치인으로 다 성장했죠. 이회창 퀴즈가 역대 퀴즈들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다 중진 반열에 다 올라갔잖아요. 물론 제일 화려한 것은 김영삼 퀴즈죠. 김영삼 퀴즈에서는 이명박도 거기 들어갑니다. 이명박, 노무현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고 김문수, 손학규 이런 사람 전부 이거 김영삼 퀴즈예요.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이 본인은 인기가 없어도 그 그늘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인들이 많이 있죠, 거기. 그래서 굳이 따지면 김영삼이 하나의 큰 어떤 영역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정치학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는 걸 보면은 윤상현도 의외로 잘 싸우네요. 지지율이 한 1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일반의 예상을 깬 윤상현의 저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 윤상현에게도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번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번 전당대회를 제가 프레임을 여러 번 이야기해 드렸죠. 프레임이 가장 힘이 세요. 구도는 그 다음이에요. 보통 프레임하고 구도하고 같은 걸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프레임은요, 이번에 이 프레임은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게 프레임이에요. 한동훈 간다, 한동훈 안 된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죠. 여기 이제 프레임이고요. 구도로는 일단 요 네 명이 이제 대결하고 있으니까 4파전인데 4파전 구도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1강 2중 1약이었는데 지금 봐서는요, 1강 약은 없는 3중일 수도 있겠어요. 윤상현 의원이 의외로 저력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저는 5% 이하로 나오면은 약으로 분류하려고 그랬는데 5%가 훨씬 넘었어요. 지금 한 10% 좀 봐야 됩니다, 여기도. 자, 이런 속에서 이제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프레임에 딱 맞춰서 보면요, 이번에 이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하이라이트는요, 누가 1위 하느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보고요. 누가 2위를 하느냐, 누가 2위를 하느냐, 이 대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나경원 간에 지금 혈투가 벌어졌어요. 혈투. 인지도는 원희룡보다는 나경원이 조금 더 높습니다. 놀랍지만 나경원은 서울에서 계속 중앙부대에서 이제 정치했던 사람이고, 원희룡은 어쨌거나 제주지사로 한 6년 있었죠. 이제 그런 탓도 좀 있고, 인지도에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도 나경원이 조금 앞섭니다, 사실은. 그 효과인지 여론 지지율을 보면은요, 당권 경쟁에서 나경원이 이기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둘이 과연 누가 3위를 안 하고 2위를 하느냐, 나 3위 안 할래,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위상이 누구보다 아래라는 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은 워낙 압도적인 1위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2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윤상현까지 지금 등장해서 나하고 크게 차이 안 나네, 내가 2등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볼만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이 1차에서 과반을 넘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인데, 가능성이 훨씬 크죠. 1차에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들입니다. 예전에 한 사나흘 전에요, 그 MBN에서 소위 이제 그 정치 평론가들 4명이서 XO를 이렇게 드는, 팻말을 드는 어떤 그 코너가 있었는데, 한동훈이 1차에서 끝내지 못한다, 끝난다, 이제 그거에서요, 1차에서 끝난다로 다 이제 들어주더라고요. 2차 안 간다,
2차 간다. 여기서 2차 간다. 동그라미. 2차 못 간다. X였는데 전부 X. 2차 안 간다. 1차에서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었죠. 그게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뭐 한동훈을 지지해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지라가 아니에요. 그냥 3자적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보면은 1차에서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윤상현 의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제가 확신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원난, 나원 참이라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놀리는 식으로 용어도 뽑고 그랬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대결이 진짜 흥미진진해요. 먼저 나경원, 원희룡 중에 원희룡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뉴스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당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전당대회 후보 확정이란 뉴스는 뉴스도 아니죠. 이거는. 자, 나경원, 원희룡과 단일화 일촉, 선거 시작도 전에 무슨 이야기냐? 단일화 없다. 단일화를 운운하기에는 나경원이 지지율이 더 높은 게 많아요. 여기도 보면요. 한국경제, 한동훈 37.9, 나경원 13.5, 원희룡 9.4, 여기는 일반 여론조사인데 윤상현이 8.5, 원희룡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상현만 보더라도 내가 꼴찌가 아니야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나경원이나 원희룡이나 전부 자기 가시권에 오차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2등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희룡 부산 현안 눈 감고 협의할 정도로 숙지하고 있다. 사는 이전 등 전폭 지원. 원희룡의 최대 장점은 이겁니다. 이런 포지티브를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고 제주지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을 잘 알잖아요. 이런 걸로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동훈 까는 걸로는 표가 안 될 거예요. 그걸로는 자기 살을 깎는 겁니다. 오히려. 원래 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그게. 적어도 3개월 이상 한 5개월 6개월 때려야지 그게 효과가 좀 나지. 막 공격한다고 금방 지지율이 상대방은 빠지고 자기에게는 지지율이 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 지지율이 오히려 나경원한테 갈 수도 있어요. 까면 깔수록.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는 이 선거 나간 선수들은 직접 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네거티브 효과 정말 안 납니다. 그거 생각으로 효과 없어요. 그냥 떠들기만 많이 떠들었지 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내 표가 더 줄어드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옵니다. 김대엽 같은 것은 특히 예외적인 거죠. 그런데 김대엽 그 공작은 이회창을 향해서 물고 뜯었는데요. 그 이제 병역 기피 그 건을 갖고 그게 바로 먹힌 게 아니고요. 그 김대엽이 그 뉴스가 1년을 갔어요. 1년을. 그런데 서서히 이회창 당시 후보가 지지율이 빠진 것은 그 김대엽 공작을 펼치고 한 5, 6개월 지나고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바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막 그러면서 그게 사람들 귀에 이제 확 이렇게 익어야지 거짓말도 자꾸 하면 3인성우라고요. 진짜처럼 되는 거죠. 그게 숙성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원희룡이 급조된 상태로 한동훈을 한 달 정도 때려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표 안 빠진다니까 한동훈 지지율 안 떨어져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저런 것보다도 저는 원희룡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지사라고 하는 자신의 최대 강점이 그거죠. 그걸로 나가야 돼요. 원희룡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를 해야 된다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유일합니다. 나머지 4명 중에 3사람은 행정 경험이 없잖아요. 뭐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정도, 나경원은 국회의원만 했고 윤상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이 원희룡의 이 전략을 보면요, 철저하게 용산대 한동훈의 이 대결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프레임이 한동훈이냐 아니냐가 프레임인데 이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 한동훈 대결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나가면 안 되니까 원희룡 대 한동훈 구도로 못 가고 윤석열 대 한동훈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싸움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배신자 이야기를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원희룡입니다. 윤 대통령은 하늘이 만들었다. 한동훈은 친분으로 장관이 되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논리 중에 한 개가요. 친한이라고 지금 생겼는데 친한은 친윤의 일부다. 부분 집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안에 한동훈이 그냥 들어와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 독립 변수가 아니다. 쌍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한동훈 지지자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죠. 아니다 말이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한동훈을 지지하는 건 맞다. 인정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한동훈만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 한동훈은 한동훈이다. 윤 대통령의 그 독립 변수가 되었다.
윤 대통령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 독립 변수다. 그리고 독립 변수에서 지금은 상수로 넘어가고 있다. 개별 상수로 가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그 애속된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동훈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부각시키지 않는데도 이미 그런 효과가 났죠. 그거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날에 한동훈을 만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철저하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자, 한문경 원희룡 출마 전까지는 어대한이라 생각. 한동훈 좌파 말도 안 돼. 자, 여기 이 말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원희룡의 파괴력이 좀 생겼다라는 뜻이겠죠. 자, 한문경은 과연 누구와 가까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 힘든다라고 봅니다. 이 한문경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거든. 여기는. 자, 조선일보 원희룡. 난 윤 정권 창출한 공동 창업자다. 배신의 정치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 계속해서 이 원희룡은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정치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금 요게 바로 조선일보죠. 저는 이 내용은 보지 않고요. 쭉 내려가고 저기 특검법에 관련해서 한동훈과 완전히 해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마치 특검법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민주당 법안은 안 받는다는 거지. 그리고 한동훈이 던진 새로운 카드를 갖고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한 겁니다. 역공 카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저들과 같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한동훈은 사실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식 그런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을 코너에 몰 수 있는 카드를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상 민주당이 그 카드가 좋으면은 받았겠죠. 그런데 지도부에서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핑계를 대면서. 그거 사실 두려운 겁니다. 그 한동훈 카드를 받게 되면은 이재명이 구상하고 있는 게 얼그러져요. 안 됩니다. 그게 사실 절묘한 역공이면서 신의 한 수가 맞거든요. 근데 원희룡도 본인도 알 거예요. 탁월한 법률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지. 좌우지간 갈라치기를 위해서 한동훈은 윤석열과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배신자다. 특검만 보더라도 용산을 그냥 이렇게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동조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도 과장된 이야기고 왜곡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경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열띤 대결을 벌이는 건데 한동훈이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한동훈의 시대가 열린다. 보수 1.0을 보내고 새로운 보수 2.0의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과 총선 후에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눈 맞으러 갔을 때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만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한동훈 후보는 당이 왜 이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라고 자신에게 이제 묻는 등 친형제같이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통했다. 이렇게 짤막하게 적혀 있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제 나온 뉴스에서는 거기서는 자신에게 출마하지 않는다 해놓고 왜 갑자기 튀어나왔나? 왜 갑툭 튀냐라고 원희룡이 한동훈에게 따지듯 물었죠. 근데 그 말 자체도 사실인지 알기 힘듭니다. 왜곡된 것 같아요. 거짓말했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만 한동훈은 그 당시에 원희룡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지 않거든. 그런데도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이 둘 사이에 지금 진검승부가 지금 벌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점도 여기 이제 이 인터뷰 기사에 쭉 실려 있고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또 언급을 했네요.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정답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어떤 스타일, 그런 어떤 뭐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다수 지금 당원들이 있는 영남을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후배이기도 하고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요. 너무도 절친이고 잘 알죠 서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장관으로 있을 때 굉장히 친했다 그러죠. 이런 사람끼리 또 이렇게 서로 경쟁해야 되니 상당히 이제 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 댓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댓글에 한 서너 개만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본인 비전은 없고 한동훈한테 열등감 분출하려고 당대표 선거 나오셨어요? 하루 종일 거짓말로 네거티브 중이네? 덕분에 노상 방뇨하고 그걸 말리는 어르신 폭행한 것도 알게 됐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도 특검 때문에 탄핵 운운하며 협박
반협박하시던데 탄핵 참 좋아하시는 듯. 예. 오로지 이제 한동훈에 대한 저격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뷰가 비전은 없고 남 욕밖에 안 하냐. 원희룡은 당대표 되면 이준석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넌 나가리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뭐, 그 밖에 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찬반이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원희룡을 비판한 글인데, 댓글인데 찬성과 반대가 비슷해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보수 진영 전체가 한 반반으로 좀 쪼개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 진영은요, 정치 고관여층을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 한동훈이냐, 그렇지 않고 아직은 윤석열이냐 이걸 갖고 지금 분분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보수 1.0, 2.0의 이 개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한동훈이 배신자로 보일 것이고 보수 2.0을 이해하시는 분은 이거야말로 진짜로 보수가 확장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자는 게 보수 1.0이고요. 새로운 보수로 가자는 게 보수 2.0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사실 적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무리 다른 사람 대입해봐도 보수 2.0을 열 인물이 없습니다. 전부 보수 1.0이에요. 전부. 지금까지 보수 안에서 이 사람이 좋습니다. 저 사람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론됐지만 2.0의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다. 전부 1.0. 어떻게 말하면 라떼, 올드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나경원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조선일보 가시면은 원희룡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기 잘 설명해 놨네요. 시간이 벌써 이만 것 같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1964년생 서울대 법대 제주 제1고 1982년 대입학력고사 전국 수석, 대학 재학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 1992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 1995년 서울지검 검사, 2000년 정치 입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회창 퀴즈입니다. 서울 양천갑에서 3선, 그리고 제주지사 2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요. 나경원 한번 볼까요? 나경원은 이런 거로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37.9, 나경원이 의외로 2위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 봐라 말이야. 원희룡, 니는 아직 내보다 못해. 니는 아직 내 밑이야. 인지도가 나한테 못 따라와.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죠. 자, 의대 한해 나경원, 원희룡 연대설 떴지만 엇갈린 셈법의 불발. 연대설을 띄우는 이거는 자충수입니다. 이걸 연대해버리면요, 한동훈 1차 압도적 당선이 될걸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1+1이잖아요. 그 둘이 그럼 2가 되어야 하잖아요. 1.7이나 1.8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0.23이 한동훈 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오히려 손해죠. 저렇게 하면은. 자, 나경원,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당권 도전 각오 피력하겠다. 사실 이 나경원도 범 MB계에 들어갑니다. MB계도 막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대 실세 계보하면은 저는 MB계라고 봅니다. 현 여권 기준으로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뭐 한 절반 정도 그 MB들 아닙니까? 그렇고 그들이 지금 막강한 그 일종의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전부 MB계입니다. 이 전부. 그뿐 아닙니다. 많습니다. 독자 노선이 일부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수장이 이재호고요. 이렇게 쭉 되어 있죠. 뭐 그리고 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도 몇 명 있고 중요 보직에 앉아 있고요. 장차관 중에서도 여러 명 있습니다. 유인촌 같은 경우도 뭐 완전 타고난 MB계고요. 유인촌도 일각에서는 그래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동훈을 빼면은 오세훈, 원희룡, 유인촌 뭐 이런 사람이 거론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대선 주자로는 김경수가 또 거론되고요. 이거는 MB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자, 나경원 남성이라 유죄 추정 억울함 없어야 무고죄 처벌 강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이 중에서요, 소위 이제 우파표, 남자들 표, 2030 남자들 표, MG 남자들 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책적인 어떤 그런 터치도 하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30 MG들은 이게 이제 젠더 이슈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민감한데 여기서 남성들이 사실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어떤 피해 호소인들이 많아요. 오히려 여자들보다도 더 권리가 지금
박탈되고요. 의무만 많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해주면은 다소간 표가 올 수도 있겠죠. 자, 나경원은요, 어쨌거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고무적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당 안에서도, 용산에 어떤 배경이 없다 그러면 원희룡보다도 나경원이 더 나옵니다, 사실은. 이 용산이 어떤 지원 없는 상태라면은 당원들 기준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나경원이 더 많아요, 표가. 이제 그거를 깨야 되니까 원희룡에서도 참 깝깝하죠. 자칫하면은 이렇게 지금 그동안 당의 주류들이 원희룡을 밀고 있는데도 만일에 사미해버리면은 원희룡은 이번에 그냥 뭐 엄청난 그냥 대참사가 나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그냥 인생 그냥 망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예,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뭐, 이제 초비상 상황이죠. 어떻게든 2등을 해야 되는 거지, 2등을. 2등 쟁탈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나경원에게 2등 뺏겨버리면 정말 원희룡은 이제 대선 주자로 이제 거론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나와가지고 오히려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설령 그 상태에서는 총리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총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돼봐야. 자, 그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 의외로 이번 사파전에서 얻는 게 많은 사람이 윤상현이 될 수도 있겠다. 윤상현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나경원이 만일에 2등을 굳혀버리면 역시 나경원이 그래도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제일 낫겠다라고 그런 이니시티브를 또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변수가 하나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지금 현재 입장이 스탠스가 좀 다르잖아요. 용산 쪽은 원희룡, 그리고 용산하고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게 또 나경원입니다. 한동훈과도 거리를 두고 있고요. 서로 좀 다른 목소리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 사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대로 가게 되면은 안 된다. 그럴 바에 나한테 얻는 것도 없다. 뒤에 뭐 장관이 약속되어 있다. 총리가 약속되어 있다 해도 그게 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또 원희룡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본인도 서울시장도 노리는 것 같고 뭐 경기지사도 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선택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 말이죠.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사퇴하고 압도적 1강, 절대 1강 1위 후보인 한동훈과 손잡아 버리면은 당대표가 된 한동훈과 함께 손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방선거 멀지 않았거든요. 서울시장을 만약에 노리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 당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요즘 서울은 상당히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참 험지였는데 오세훈이 연속 2번 크게 이기는 걸 보더라도 서울은 해볼 만한 곳이죠. 저기 서울시장이 꾸민 나경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 물론 관건은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저런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쨌거나 흥행은 대박을 칠 것 같고 원희룡은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안 나오니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3등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출동해서 원희룡을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 같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정권 벌써 반을 버렸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버렸고 벌써 이게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옛날만큼 그 어떤 그 결집력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말들은 안 하지 되는 쪽에 줄 서겠다. 1등이 누구냐? 누가 당대표 되느냐?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표는 안 돼도. 그러면서 몰래 한동훈 쪽에 문자를 넣어주거나 전화를 걸어주거나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제가 노골적으로 도와주지 못합니다만, 이제 그늘에서 엄지에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은, 이야기가 갈 겁니다. 한동훈은 그걸 보면서 대세를 지금 굳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원래가. 현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해도 어차피 이게 게임이 끝났다.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자기가 잘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 나경원 본인도 굳이 2등이 목표가 아니면 이럴 경우에 한동훈가 탁 손잡아버리면 게임 오버 되잖아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차기 서울시장 후보가 딱 되고 그걸로 그냥 서울시장 딱 들어가서 자신이 원래 하고 싶었던 진짜 멋진 서울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꿈을 실현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요. 한동훈이냐 한동훈이 아니냐 이거고요. 의외로 윤상현은 지금 잘 싸우고 있고 원희룡은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생각외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와요 지금. 그리고 지금 당원들이 옛날에 막 통하는 그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당원이 누군지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옛날에는 당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모여라 하면 다 모이기도 할 수 있고 일일이 다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당원이 보통 한 지역구에 몇만 명 있다 그래요. 몇만 명. 그 중에 격히 일부만 아는 거예요. 뭐 한 많이 알면 20%래. 그 나머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만 갖고 있다고 이기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동훈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원희룡이 3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이 되겠죠. 특히 용산원으로서는 완전 뭐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충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총동원 해서 원희룡을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경원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기 나경원, 원희룡 연대설 저것도 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칫하면 원희룡이 3등 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이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3등 한 거거든. 충격적이죠. 그렇게 되면은. 때문에 나경원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정치 벌써 뭐 오선할 정도로 벌써 뭐 돌아가는 거 잘 알잖아요. 이철규와 연대설 떴을 때 바로 이런 지하에 그걸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정치 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산에서 어떤 큰 선물을 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경원의 기본은 그런 것보다도 선출직, 서울시장 이쪽에 더 자신으로서는 메리트가 있었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달려온 인물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나경원, 원희룡 연대설은 원희룡 구하기입니다. 원희룡 3등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